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HLB 주주분들을 위해 회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주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긁어드릴 텐데 12번의 전화로 겨우 통화가 성사가 됐고요. 이런 통화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자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 테니 딱 3초만 시간 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사에 제가 전화를 해서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봤어요. 일단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클래스 2로 이번에 분류되면서 이제 어, 그 처방적 유저 피법이죠. PFUF 푸파에 따라서 내년 3월 20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이 확실한지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가능성은 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답변은 일단 아니다.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정일과 벗어나면 우리가 공시를 하지 않겠냐.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일주일 정도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 승인이 나고 난 후에 회사 내부에서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 공시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회사, 특히 주담과 통화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그쪽에서 저한테 얘기한다.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만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클래스 2가 비모 관련 일정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비모 준비는 잘 되고 있냐? 이 BIMO 모르시는 분 없죠? 임상병원 실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생소한데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다 아는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전화 주신 번호로 연락을 한번 주겠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니 확인 한번 하겠다라고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상 환자가 아시아인 비중이 80%로 높은데 FDA 허가에 문제가 혹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허가 불발 사유로 항서제약 CMC 문제를 지적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회사는 주장했는데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과를 한번 봐야겠다. 자세한 사항은 일단 알 수가 없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내용 외에는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뭐 엘레바 이제 그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HLB는 엘레바 테라푸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알테오즘과 뭐 리가켄 바이오가 비교되는 이유가 걔네들은 성골이에요. 왜냐하면 태생부터 바이오예요. 근데 우리 HLB는 태생이 바이오가 아니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지금 40개 이상 계열사를 넓혀가면서 우리 진양군 회장님께서 이 투자 M&A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바이오에 비해서 이 회사에 전화 걸었을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뭐 CMC 문제라든지 아시안 비중이 높다는 것도 일단은 결과를 한번 보고 자세한 내용은 너한테 내가 다시 한번 전화를 줄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화를 받으면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2탄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그 영상 올리기 전에 지금 주주분들이 해주실 거 뭐다? 구독, 좋아요다. 이거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공지가 올라온 게 요거예요. 9월 20일 날 NDA, BLA 제출 및 FDA 접수 완료했다. 9월 20일 날 제출했다.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CMC 현장에 가서 보안 내용을 직접 확인할 여부에 따라 C1, C2, C2입이 분류됐죠. 전적으로 FDA 판단일 뿐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다. 이 부분 예전부터 이제 HB가 얘기했습니다. 마이너하다. 마이너한데 이렇게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제출 서류일부터 6개월 이내 승인 결정일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0일 전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볼게요. 올해 허가 후
3년 뒤에 2027년이죠. 회사는 매출 2조 4천억과 영업이익 2조 가까이 제시를 했다. 이 일정이 미뤄진 만큼 그럼 2028년에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자신 있냐? 다시 바뀐 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답변은 일단 승인이 나고 안 나고 되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유튜브 굉장히 좀 많은 가짜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다.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도 이제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인데 투자가 이제 투자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모든 것이 처음으로 가는 길인데 올해 허가가 지연되면 올해 마케팅 인력 해고 이슈가 있었다. 내년 구체적인 상업화 방안이 있는가? 이 부분도 뭐 정확히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일단 궁금한 내용에 신뢰를 좀 드린다고 해서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고 저희 쪽은 승인 일정 문제가 있다면 보도 자료를 통해 기사가 나갈 거다. 그리고 상업화 방향에 대해서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제가 아까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3번, 4번이 기업 IR과 그다음에 이제 주담 통화입니다. 근데 전화 아무리 하셔도 통화 안 되실 거예요. 네이버에 그냥 토론 이제 창만 띄워 보셔도 주담하고 통화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실 텐데 그럴 때는 일단 6번을 한번 눌러 주시면 통화 가능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이제 담당자가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때 구체적인 부분 제일 지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여기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좀 못 받았는데 5년 전에 이제 위암 때도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를 냈다고 했는데 허가가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티센트릭이나 아바스틴 변용보다 MOS는 우수하지만 MPFS라든지 3등급 이상 부작용 여기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3등급 이상 부작용은 허가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의미한 부분 자신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좀 지 못한 만큼 전화가 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일단은 후속 영상을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또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이 임상 성공 확률 자체가 전임상 단계 특히 동물 임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확률이 이제 개발 건수 그러니까 10,000개, 20,000개에서 성공 건수가 80개, 100개밖에 안 돼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임상 이상에서 대부분 꼬꾸라지거든요. 근데 임상 3상 그리고 FDA 허가까지 갔다는 건 85% 가까운 확률로 허가 승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CRL 받은 후 평균적으로 89% 경우 재신청 후 승인이 되는데 이 부분 제가 한번 물어볼 거고요. 글로벌 강암 치료제가 2027년 약 73억 불 시장으로 선망할 전망인데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매출과 영업이 회사는 예전에 회사 가치를 17조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지금 10%가 넘지 않아요.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회사가 좀 준비 중인 게 있는지 왜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회사가 그렇게 자신한다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을 좀 높일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라고 좀 묻고 싶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만 늘릴 게 아니라 그리고 올해 FDA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이제 투자 손실상 회계 이슈가 대두될 위험성이 있지 않냐 요거까지도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창에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 사실 뭐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봉을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봉으로 이 HAB에 대한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2018년부터 그러니까 이 이파티닙 AHAB가 이파티닙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헝루이 제약이죠. 중국의 헝루이 제약에서 이파티닙이 이미 매출이 나고 있었습니다. 3천억 정도 매출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암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이게 무상증자를 제외한 금액이 그때가 68,000원에서 70,000원 구간이었거든요. 이게 20,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한가 두 방 맞고 정신이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에스모에서 최우수 논문
발표하면서 2만 원대 초반대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9배가 뛰었어요. 이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오병용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죠. 15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을 때 박스권에서 흘러가다가 코로나 때 한 방 맞고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백신 이슈 때문에 그때도 한번 강하게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제자리 찾아갔었고요. 그리고 박스권에서 매물다가 여기 3만 원대에서 12만,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간 게 작년 연말부터예요. 변용 임상, 간암에 대한 허가 기대감, 회사에서 언론 프레이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한가 두 방 맞고 올렸다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한번 클래스 2 분류되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가장 중요한 라인이 저는 오병용 그때 얘기했던 15만 원이 지금 한 5만 8천 원 구간 요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될 것 같거든요. 5만 원 위에서 요 라인이 일단은 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3월 20일이면 아직 거의 한 4개월 넘게 남았죠. 그 기간 4,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4, 5개월 정도. 이 긴 시간을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3월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1월 달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만약에 참가를 하거나 특별히 이제 기대감 때문에 보통 2달 전에 고점을 찍더라고요. 5월 달에 허가 떨어지기 전에 3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1월 중순이나 1월 말쯤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빠르게 이제 다음 내용을 영상으로 좀 제작을 좀 해드릴 거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는 제가 진짜 영상을 제작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정말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짜 영상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